자, 이 시간에는 지하 탱크 저장소하고 간이 탱크 저장소를 같이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내용이 많지 않아서 간단합니다. 우선 지하 탱크 저장소라는 얘기는 결국은 땅 속에다가 탱크를 묻는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 경우에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그럼 땅으로부터의 거리는 얼마를 유지할 거냐? 0.6m 이상 아래에다가 위치하도록 그렇게 설치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만약에 2개 이상 지하 탱크를 설치한다 그러면 또 탱크 간의 상호 간의 거리는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라. 그 다음에 탱크 전용실 같은 경우에는 탱크 주위에 입자지름 5mm 이하의 마른 자갈분을 채워야 한다. 이 정도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각각을 좀 살펴보자면 지하 탱크 저장소 같은 경우에 구조를 보자면 우선 이렇게 지면이 있으면 이렇게 탱크를 설치한단 말이에요. 탱크를. 자, 이때 요 거리는 0.6m 이상을 유지하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개 이상 설치할 때 요 간격, 이 경우에는 1m 이상을 간격을 유지하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액체 위험물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지하 저장 탱크에 액체 위험물을 저장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양을 자동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장치 또는 계량구를 설치하라는 얘기고, 그리고 역시 지하 저장 탱크는 용량에 따라서 압력 탱크 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70kPa의 압력으로, 압력 탱크에 있어서는 최대 상용 압력의 1.5배 압력으로 각각 10분간 수압 시험을 실시해서 새거나 변형되지 않는 그런 탱크를 사용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과충전 방지 장치라고 해서 땅 속에다 탱크를 묻다 보니까 위험물의 양이 어느 정도 찼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탱크 용량을 초과하는 위험물이 주입될 때 자동으로 주입구를 폐쇄하거나 또는 위험물의 공급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방법을 채택합니다. 이때는 탱크 용량의 90% 이상이 찰 때 이때 이제 경보음을 울려주는 거죠. 더 이상 위험물을 주입하지 마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충전 방지 장치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두시고, 세 번째는 이 탱크 전용실 같은 경우에 지하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벽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피트라 가스관 같은 시설물, 이런 대지 경계선으로부터는 0.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지하 저장 탱크하고 탱크 전용실 안쪽과의 사이는 0.1m 이상 간격, 그 다음에 해당 탱크 주위에는 마른 모래 또는 습기 등에 의해서 응고되지 않는 그런 입자지름 5mm 이하의 마른 자갈분을 채워줘라.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탱크 전용실 같은 경우에 벽이나 바닥 뚜껑을 이제 기준에 따라서 이제 적합하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구조로 설치해야 되는데, 자, 그때 기준 첫 번째 뭐냐 하면 벽이나 바닥 그리고 뚜껑 같은 경우에 이 두께는 0.3m 이상을 유지해줘라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 벽, 바닥 및 뚜껑의 내부에는 직경 9mm에서 13mm까지 철근을, 그리고 가로 세로로 5cm부터 20cm 간격으로 배치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벽, 바닥 및 뚜껑의 재료에 수밀 콘크리트를 혼입하거나 벽, 바닥 및 뚜껑의 중간에 아스팔트 층을 만드는 방법으로 적정하게 이제 방수 조치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요. 주로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다루면 이런 구조라든가 과충전 방지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하 탱크 저장소에서 시험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내용을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간이 탱크 저장소 시설 기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이 탱크 저장소는 말 그대로 임시로 쓰는 탱크가 되겠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우선 하나의 탱크 용량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 게 좋냐?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간이 탱크 저장소는 탱크 용량은 600리터 이하로 해야 되고, 또 설치하는 탱크의 수는 3기 이하로 해야 된다는 게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탱크 구조기관으로서 탱크 두께는 3.2mm 이상, 탱크는 70kPa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 실시, 이 정도가 좀 기억해 둬야 될 점인데, 자, 우선 설비 기준부터 좀 살펴보자면, 자, 간이 탱크는 일단 기본적으로 옥 외에 설치가 되겠고요. 자, 옥에 설치하면서 만약에 전용실을 설치한다.
전용실을 설치할 때는 이때는 당연히 채광이라든가 또는 조명 그리고 환기 그리고 배출 설비 당연히 다른 위험물 제조소와 마찬가지로 해야 되는 거고요. 탱크 구조 기준에 있어서는 탱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두께는 3.2mm 이상 강철판, 이거 좀 기억해 둬야 될 부분입니다. 3.2mm 이상의 강철판으로 제작하고 흠이 없도록 제작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방법, 이 간이 탱크 저장소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시험 방법 기준을 거치느냐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70kPa 이상의 압력으로 10분 동안 10분간 수압 시험을 실시해서 새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탱크 용량은 무조건 600L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거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 시험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600L 이하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탱크를 설치한다. 그러면 이때 하나의 간이 탱크 저장소 설치하는 탱크 수는 3기 이하. 이것도 시험에서 많이 나오죠. 간이 탱크는 무조건 3기 이하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5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탱크 주위에 1m 이상의 보유공지, 공지를 확보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탱크를 전용실 안에 설치할 때는 탱크하고 전용실 벽가의 사이에 0.5m 이상의 간격을 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간이 탱크 저장소도 통기관을 설치를 해야 되죠. 통기관 설치할 때는 이제 밸브 없는 통기관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이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5개 탱크 저장소하고 동일하게 하면 되는 거고요. 다만 이 간이 탱크 저장소에 있어서의 밸브 없는 통기관은 앞서 5개 탱크 저장소에서 말씀드렸던 통기관 지름하고는 조금 달라요. 뭐냐면 우선 지름은 앞서 5개 탱크 저장소는 30mm 이상이었지만 여기서는 25mm 이상으로 약간 완화시켜 준 거고요. 그 외엔 똑같습니다. 5개에 설치할 경우에 선단 높이는 1.5m 이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선단은 수평면에 대해서 45도 이상 구부려서 빗물 등이 스며드는 빗물 같은 것들이 침투되는 걸 방지하는 구조로 해야 되겠습니다.